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한국세석유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세석유는 석유화학 기업으로 윤활유, 그리스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사실 한국세석유 같은 경우는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을 나타냈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세 석유가 결국엔 이 AI 전력 인프라망 구축 모멘텀을 형성을 했거든요. 이 AI 전력 인프라망 구축에는 이 변압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변압기에 들어가는 이 전기 절연유, 이 전기 절연유 판매량이 좀 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한국세 석유가 이 전기 절연유 판매량이 늘었는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 직접적으로 기업 그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진행을 해서 여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신 점 있다라고 한다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해석유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AI 전력 인프라망 구축 모멘텀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국세석유의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자면 윤활유 품목이 약 90% 이상 차지하고 있죠. 사실 한국세석유는 17년 연속 세계 윤활유 판매 부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윤활유 부분의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매출이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죠. 그런데 사실 윤활유라고 한다면은 기계 요소 사이사이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바르는 기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이 윤활유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한국세석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윤활유 그 종류들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전기 절연유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 절연유 같은 경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용 용도가 이 변압기인데요. 변압기에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 오일 오브 트랜스포머, 즉 변압기 오일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변압기는 유입식과 몰드형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 좀 일반적인데, 이 전기 절연유 같은 경우 여기 유입식 변압기에 충진이 되는 절연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유입식이라는 말 그 자체가 오일이 들어간 변압기라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왜 변압기에 오일이 들어가는지도 좀 살펴봐야겠죠. 변압기 내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여기 구리선으로 이루어진 코일이 있는데, 당연하게도 이 구리로 이루어진 변압기이다 보니까 전기가 통하는 전도체이겠죠. 전기가 통한다면 이 변압기를 관리하는 전기 기사의 경우에는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전기 절연유로 절연시켜 주는 것이고요. 또 변압기는 이 고압의 전기가 흐르면서 코일에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을 냉각시키지 않는다면 과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곧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기 절연유를 충전을 하면서 가열되는 코일을 냉각시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유입식 변압기는 필수적으로 전기 절연유가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절연유 수요가 늘어나려면 결국엔 이 변압기의 판매량도 늘어나야겠죠. 이 변압기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이 AI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전력 소비가 6배 이상 많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전력 소비를 하냐라고 해본다면, AI 서비스는 결국엔 이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겠죠.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 주어야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으면서 이 AI 서비스를 지속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데이터 센터는 이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된다라고 한답니다. 실제로
여기서 필요한 것은 결국엔 전력망 확충일 텐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이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에요. 왜 필요한 존재냐라고 해본다면, 사실상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같은 경우 11kV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전소에서 변압기를 통해서 765kV까지 승합을 시키고요. 먼 거리로 보내면서 345kV로 강압을 시켜요. 그리고 도심 근처에 있는 변전소에서 22.9kV로 또 강압을 시켜주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전신주에서 다시 220V로 또 강압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또 다양한 종류의 변압기가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 변압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압기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전기 절연료도 필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셀석유 이 기업 담당자, 그러니까 IR 담당자와 통화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전기 절연료가 실제로 매출적으로 증가하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한국셀석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관련해서도 여쭤볼 테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 보자라고 한다면, 한국셀석유는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인 상황으로 보이고 있죠. 사실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일 이평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사실 이 20일 이평선 부근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음 지지 구간은 여기 60일 이평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거든요. 왜냐라고 한다면 5월 24일 상당히 아래 꼬리가 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과 거의 맞닿아 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시마다 사실상 2020년대와 2022년에서 2023년, 사실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국셀석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끝까지 파헤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